안녕하십니까. 저는 치의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원종혁입니다. 이번 2학기 생체 재료학개론 중간고사 대체 과제인 영상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생체 재료와 치아 재생에 관한 논문을 찾다가 생체 재료를 이용한 치아 재생이라는 논문을 보게 되었고 주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한글 논문이며 2002년에 쓰여진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조일이 김경수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 초록은 없습니다. 이제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치아 생체 재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치아에 관한 질병에는 치주염, 치아우식, 구강암, 선천적인 결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치주염은 가장 흔한 치아 질병 중에 하나로 미국의 경우 19세 이상 인구 중 36%, 45세에서 65세 인구 중에 53%가 이 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치료 비용으로 연간 5, 60달러가 지출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치아 우식도 치주염과 함께 가장 흔한 치아 질병 중에서 하나인데요.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치아 질환들의 생체 재료를 이용한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치아 수복을 위한 생체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료 중 가장 대표적인 걸로 아말감이 있습니다. 아말감은 수은과의 합금인 아말감인데요. 이는 오랫동안 치과 재료로서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수은 사용으로 인한 인체에 대한 유해성 여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 작용을 한다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아말감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로 금일레이, 금박, 칼륨 합금, 글라스 아이오노마 시멘트, 복합 레진, 레진 강화형 시멘트, 콘포모, 세라믹 등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PDRM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PDRM은 고분자 재료의 장점인 어, 성형 가공성이 뛰어나 직접적인 치과 시술과 가공이 용이하며 기존 아말감이나 실리케이트, 시멘트 등에 비해 기계적 성질이 매우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글라스 아이오노머입니다. 이 물질은 1970년대에 개발된 이 물질로서 실리케이트와 폴리아크릴레이트 계를 합친 것으로 치아의 재석회화 정도를 증가시키고 향우식 작용이 뛰어난 재료입니다. 이 재료는 산반응성 글라스 분말을 폴리아크릴산 용액과 같이 사용하면 투명하고 강한 시멘트를 형성하여 접착 및 충전용 재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치과용 글라스 아이오노머는 또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화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하나는 중화작용으로 경화하여 취성을 갖게 되는 경화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레진 강화형으로 중합과정과 중화과정을 동시에 나타내는 특징이 있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치아 수복을 위한 생체 재료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은 치아 접합용 생체 재료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인산아연, 이 치과용 시멘트가 치아 접합용 생체 재료의 대표적인 물질인데요. 이 물질도 과거에 사용되었던 물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인산 아연 시멘트, 산화 아연 유지놀 시멘트 등의 인산 실리케이트 시멘트들이 이 과거에 주로 사용되던 치과용 시멘트의 예시들인데요. 이들은 구강 내에서 용해도가 낮고 치아 또는 수복물과 강한 결합력을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물질의 필요성이 대두된 게 이 이상의 높은 생체적 합성과 치질과의 결합성이 요구되면서 레진 시멘트 및 폴리아크릴릭산을 바탕으로 하는 폴리카복실레이트 시멘트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치아 접합을 위한 특징들을 고루 가지고 있어 현재까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치과의 그 치아 접합 부위에 따른 재료의 접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착시키는 방법이 치아에 접합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른데 이 우선 범랑질에 접착을 할 때는 범랑질에 하이드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결정을 30% 인산에게 10초에서 30초 정도 노출시켜 산 부식을 시키고 그 기공에 흘러들어간 레진이 레진 태그를 형성하여 범랑질과 강한 접착을 하는 방식으로 접착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상아질에는 이 부분의 부피의 17%가 콜라겐, 즉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콜라겐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결정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접착이 범랑질과 비교해서 훨씬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아질 접착을 할 때는 에칭, 프라이밍, 본딩 이 세 단계를 거쳐서 접착을 시키고 있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 세 단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너무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 논문 요약에서는 뺐습니다. 네. 이번에는 치수 재생을 위한 생체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치수는 범랑질과 상아질의 안쪽에 있는 무른 결합 조직으로서 치아의 영양, 감각 및 보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아질 세포와 자기 자신, 즉 치수 세포가 자라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치수에 손상이 가해졌을 때 현재의 치과 치료는 치수 부분을 파내고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체물은 치아의 영양, 감각 및 재생 기능을 해줄 수 없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언젠가는 치아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치과 수준에서는 손상된 치수를 치수 복탁술, 치수 절단술, 치수 절제술로 치료해 왔습니다. 치수 절단술이란 치수의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 포르모크레졸이나 글루타르 알데히드 등의 약제를 써서 손상된 치수를 고정시키고 아직 손상되지 않은 치수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치수 절제술은 치수가 많이 손상되었을 때 하는 시술로서 치수를 모두 제거하고 그 안의 공간을 은 등의 인조 합성 물질로 채워주는 방법입니다. 어, 최근에 모니 등의 연구원들이 이 치수 치료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획기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는데요. 그들은 치수의 섬유아세포를 분리하여 세포 배양 기법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세포로 배양한 후 이 세포들을 생분해합성 고분자인 PGA 부직포에 배양시켰습니다. 이 부직포는 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많은 세포가 부착되어 자랄 수 있으며 다공성이 있기 때문에 세포 영양 배지로부터 영양소 전달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의 방법으로 연구원들은 자연적인 치수 조직과 유사한 세포 농도와 그리고 조직학적 모양도 유사한 모양을 가진 이런 새로운 치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이면 환자 자신이 치아 세포를 이용해서 새로운 치수를 만든 것이라서 환자의 치아로 다시 치수를 이식할 때 면역 반응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방식은 치수뿐만 아니라 치주인대, 골 등의 다른 치아의 조직 재생에도 응용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치아 안에 있는 다양한 치아 생체 재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논문이고, 앞으로의 생체 재료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하고 있는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다양한 생체 재료들과 특정 목적들을 위한 생체 재료가 다르고 그 생체 재료들의 어떤 재료학적 특징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지식들을 새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중간고사 대책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